우리가 대상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셨고, 이제 세 번째 보실 게 도시군 기본계획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첫 번째 보시는 게 수립권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외적인 수립권자가 없습니다.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저 장기 발전 방향은 우리 남양주를 어떻게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우리 개개인으로 바꿔 표현하면 꿈입니다. 꿈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남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꿈을 계획하는 것으로서 특광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의 꿈을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든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예외 없습니다. 꿈은 내가 결정해야 되지 남이 결정하는 것 아니죠. 오늘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원해서 학원 나와서 공부하는지 아니면 가족이 강권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상황을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 위해 공부하러 나오셨다고 하면 빨리 그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안산이란 도시에서 수업한 적이 있는데, 그때 22살, 24살 젊은 남자 형제가 수업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자기는 공부해봤는데 잘 안 돼서 자제분들에게 시켰거든요. 차 하나 뽑아준다 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한 6월달 되니까 점수가 안 나와서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외제차 뽑아주는 걸로 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격증 하나면 충분했거든요. 외제차가 걸려있으니까 둘 다 공부해서 합격해버리더라고요. 차를 2대 뽑아준 적 있습니다. 예, 빨리 가족의 권유로 나오게 되었다면 빨리 계약 체결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되죠. 우리 남양주에도 이미 국토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시장 군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지만 특광은 광역이죠. 지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전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게 했는데 7년 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 분권이 강화되다 보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는 내줬거든요. 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그때는 도지사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지만 특광은 직접 확정 수립하는 것이지 장관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 국토계획법이 2002년도에 제정되고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국토계획법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계속 법이 바뀌다 보니 비슷한 책인데 불구하고 어디에서는 장관 승인받고 어디에서는 승인 안 받는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구분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점점 양이 많아지다 보면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잘 정리하는 것이 공법에서 좋은 점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민법은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민법을 처음 강의하고 싶었었는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싫어하는 과목만 제가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애처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특광은 직접 수립하는 것이지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도에 속한 시장, 군수의 경우에만 도의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3년 동안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저 기본계획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가장 만만한 것은 개념에서 종합계획 여부를 물어보는 것과
두 번째, 저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하는 것과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 여부에 대한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거리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그 질문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더 이상 승인권이 아닙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변경하려면 누구의? 도지사 승인받는 것은 있지만 장관에게 승인받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는 조금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은 특광시군만 담당하는 것이지 예외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걸 잡아주시고, 특광은 직접 확정 수립하지만 시장 군수의 경우에만 도지사의 승인받는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도 광역도시계획의 절차를 준용하여 수립 시에는 기초조사와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체계는 도에 속한 시장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승인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권자에게 송부하면 송부받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권자가 주민에게 열람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것 하나 보셨습니다. 만약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라면 이들은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다, 생략한다. 얘는 무엇을 위한 제도였습니까? 사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각종 개발사업과 관계된 사항이라 했을 때 개발사업하기 위한 현지 조사, 측량할 필요 있죠. 그 개발사업에 대해 시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지정 발표된 왕속지구의 주민들은 이번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우리가 왕속지구에 살지 않는다고 하면 개발사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신 나중에 교통체증 현상이 좀 심각해지더라도 그러한 문제를 개발사업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땅을 강제 수용하게 되었을 때 토지 가격이 평당 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실제 보상 금액이 50만 원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냥 팔면 100인데 50만 원에 강제 수용당한다면 억울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한다? 공청회에서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예산 조달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개발사업 시행하기 위한 절차이죠. 협의시민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개발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현재 왕속지구에 존재하는 각종 농경자에 존재한다면 그 논을 관장하는 자는 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농림부 장관. 그 농림부 장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3기 신도시의 개발사업이 꼭 필요한지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규모가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산 신도시도 인구 4만 명 수용하기 위해 200만 제곱미터를 개발한 것이거든요. 평내지구도 호평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인데, 이것은 개발사업과 직접 관계된 게 아닙니다.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래서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에도 협의 심의는 진행해야 되죠. 누가 진행한 절차이다? 특광이.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협의 심의하게 되면 승인의 절차입니까? 수립하는 절차입니까? 자기가 수립하고 자기에게 승인받는다? 그냥 수립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되게 되는 겁니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봐줄 게 있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35페이지에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확정이라는 말 사실이었죠. 그리고 동원의 일거리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협의, 심의 거쳐야 된다. 그래서 특광이 수립권자일 때 협의 심의는 더 이상 승인 절차가 아니라 수립에 필요한 절차로서 생략한다, 절차 진행한다. 절차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광이 장관 승인 받지 않더라도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협의, 심의 모두 수립에 필요한 절차로서 진행할 절차이지 뭘 생략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협의하게 되었을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받아야 되죠. 좀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는 것을 그래도 국가계획에 적합한지 확인고자 뭘 해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할 것. 그러면 이 협의 과정에 국가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서울시장이 수립했다고 하면 장관은 동의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면 그 도시군 기본계획은 말짱 꽝이 되어버립니다. 동의한 것은 국가계획에 적합하다는 것을 국토교통장관이 확인해 준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모함으로써 협의,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전에 승인권자의 법적 지위에서 지금은 뭐하는 곳이다? 협의하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둘 이상의 행정청이 상호 의견을 교류해서 행정행위, 행정처분할 때 있거든요. 그런 절차 방법으로서 협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협의는 대등관청일 때 상호 의견 교류하고 행정처분하게 되면 그때는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 하급관청이 행정처분하고자 하는데 상급관청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있다면 그때는 승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도시계획 본구하시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광역계획권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뭐 받아라? 승인 받아라. 도에 속한 시군의 광역계획권을 도의사가 지정했다고 하면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서 상급관청인 도의사 승인 받아라. 승인이라는 것은 하급관청이 중요한 행정처분을 할 때 상급관청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반면에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의견 수렴하는 방법으로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은 법체계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법률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는 대등관계이다, 상하관계이다. 상하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가 상호이고 국민이 하이기 때문에 의견 청취라는 말을 표현하게 됩니다. 소원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소원, 국민이 소망하는 희망, 그걸 상급관청에서 수렴하게 되는데 군에 들어가게 되면 소원 수렴에 뭔가 적는 게 있거든요. 제가 군에 갈 때만 하더라도 제 계급과 군번과 이름을 다 적어야만 소원 수리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적겠습니까? 안 적고 말겠습니까? 안 적고 말입니다. 그리고 꼭 적게 된다고 하면 부대장님 잘해주신다 그 이야기밖에 안 나오겠죠. 요즘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상급자가 하급자의 의견 수렴하는 방법을 의견 청취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 국토교통장관은 대단한 분이었지만 요즘 서울시장이나 또는 경기도의사 입장에서 장관을 보는 시각은 훌륭한 정책을 입안하는 분입니까? 내리면 옷 벗을 분입니까? 대통령과 맞먹는 분도 가끔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한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내일이면 옷 벗을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승인권자에서 지금은 협의하는 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명 시장 보면 그 당시에는 성남시장인데 불구하고 대놓고 뭔가 한마디 할 건 다 하지 않았습니까?
대도시장도 시장도 그러는 방법인데 경기도지사라면 더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은 특광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인 때 협의심에 관한 절차는 진행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때 협의하게 되면 누구 포함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한다. 왜 포함시키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좀 전에 승인받다가 이제는 협의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준 겁니다. 취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기초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광역도시계획의 절차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절차는 광역도시계획의 절차와 같다 다르다.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정책, 협의심의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절차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법에서는 준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저 기초조사는 통상 조사 측량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 조사 측량 외에 토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토제는 토제에 대한 적성평가입니다. 적성평가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적성평가하게 되면 공부할 사람인지 공부하지 않고 사업할 사람인지 그것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사람에 대한 계획이었습니까? 땅에 관한 계획이었습니까? 땅. 그러면 그 땅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인지 개발에서는 곤란한 땅인지 그것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토지의 적성평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는 다양한 하천이 존재하는데 그 하천 중에 왕숙천은 팔당대로 지나가는 거 아니죠. 만약 팔당 때문에 왕숙천이 흘러갔다고 하면 3기 신도시의 지정은 절대 못합니다. 만약 팔당 때문에 흘러가는 하천 주변에 각종 개발 사업하게 되면 하천이 오염되었을 때 상수원이 오염될 수 있거든요. 2천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걔가 가끔 이야기 나오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만든다고 하는데 이 원산면 한가운데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 흘러가는 곳이 팔당댐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인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속하는 도시로서 토지 일부분은 성장관리 권역에 해당하고 팔당댐에 흘러가는 하천이 있는 곳이 있다면 자연보전 권역으로 현재 묶여 있습니다. 이 자연보전 권역은 산업단지나 대학이나 각종 개발 사업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인 한번 방문하시게 되면 개울가 개천 하나 있는데 그 개천 이쪽에서는 평당 토지의 가격이 1,000만 원, 2천만 원 하는데 저 개천만 넘어가게 되면 평당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하는 땅이 전류합니다. 예전에 기획부동산이 한번 이쪽을 휩쓸게 되었을 때 길 건너편의 땅은 분명 1,000만 원, 20만 원 하는데 얘가 10분의 1 가격에 팔겠다고, 금매로 팔겠다고 이야기 듣게 되면 실제 현재 가서 길 건너편의 땅이 1,000, 2,000인데 얘를 10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하면 다들 구입하셨겠죠.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땅은 뭐겠습니까? 자연보전 권역으로 절대 개발 못하는 땅이거든요. 원산면 일대가 그런 땅입니다. 제 생각에는 SK 하이닉스에서 예전에 한번 기획부동산에서 당해 이곳을 많이 구입해 놨거나 이번에 우리나라 경기가 워낙 나쁘다 할 거 아니 향후 10년 동안 120조 투자해서 이곳에 반도체 공장 개발하게 되면 공장만 만들겠습니까? 주변에 신도시 만들어지겠습니까? 신도시 만들어집니다. 삼성전자에서 평택에 120조 투자하게 되었을 때 평택구에는 고덕 신도시라고 하는 국제 신도시가 만들어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평택에 서정리역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지하철 2호선에? 그 서정리역이 이곳 개발하기 전에 역세권이랄지라도 평당 50에서 70만 원이었거든요. 삼성전자 투자 발표하고 나서 나중에 지금 가보시게 되면 서울 강남 가격 정도입니다. 얘도 아마 그렇게 가치가 좀 바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원산면 한가운데 제2경부고속도로 뚫리거든요.
인터체인지가 총 5곳 있는데 구리시에서 시작했다가 세종시까지 연결되는 곳 중에 뭐 안성도 있고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는 원삼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뚫린 상태라고 하면 충분한 교통시설 확보되고 자연 보전 권역이지만 반도체 공장 만들고 주변 개발하게 되면 땅값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대신 한강 아니 팔당대 오염되면 완전 꽝이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거 팔당댐 흘러갈 하천이 있는 땅이라고 하면 적성평가했을 때 개발한 땅이다, 개발 못하는 땅이다, 못하는 땅이다. 그거 파악하기에 뭐 한다? 토지 적성평가. 그리고 최근 자연재해 빈번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재해 취약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토재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토재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주된 목적은 지하철 만드는 것이죠. 우리 남양주 입장에서는 GTX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얘는 개발 목적이죠. 만약 저 토지 적성평가 했을 때 집안이 연약 지층, 농사만 지을 땅으로서 건물 세우면 붕괴될 수 있는 또는 싱크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 이런 개발 사업 해서는 안 되는데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그 연약지층에 대해 집안 강화시킬 수 있는 공사하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특정한 목적이 확정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에는 적성평가할 필요 있다 없다?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공사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는 없는 토지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포함시킨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토지와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최근 5년 내 토제 실시한 경우에는 토제한다, 생략한다? 생략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적성평가를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1년 전에, 2년 전에, 최대 5년 전에 실시했다고 하면 그 5년 사이에 바뀌는 거 별로 없겠죠. 5년 사이에는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기초조사는 생략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뭐만 생략하는 것입니까? 토지만.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내 기초조사 실시했다 할지라도 기초조사 또 해야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서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꿈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꿈, 우리 가족들이나 또는 주변들, 지인들이 다 꿈을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가끔 꿈 없는 사람도 있죠. 꿈이 없는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든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 중에 사소한 것, 경미한 것, 경미한 꿈은 있다 없다? 경미한 꿈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 10년, 15년 전에 가족들 중에 연예인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꿈 왜 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성공만 하면 뭐 대기업 매출액 부럽지 않은 BTS 된다고 하면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생각하기에 황당한 꿈이라 할지라도 시대만 잘 만난다고 하면 그 꿈 성공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든 인생 잘 살았다는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면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하면 그 꿈은 사소하고 경미한 것 있다 없다?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경미한 사항 절대 없습니다. 경미한 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 생략하는 것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걸 잡으십니다. 지금 생략 가능한 것은 뭐만 생략한다는 겁니까? 토제만. 최근 5년 내 토제 실시했을 때는 토제 생략한다는 것이지 기초조사마저 생략하는 건 없습니다. 세상의 꿈 중에 경미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잡아주십니다.
저도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합격시키는 게 소박한 꿈인데, 원장님은 저보다 더 거창한 꿈을 꾸고 계십니다. 민법의 다리를 만들어주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에 나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따라와 주시면, 그리고 헛소리를 좀 제가 가끔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용서해 주시면, 그리고 홍보면 항상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 이해를 좀 해주시게 되면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생산본부에 수업하다 보면 이 강의 아니라 완전 실무 강의로 어떻게 하면 세금 절약하거나 돈 좀 절약할 수 있는가, 그런 이상한 쪽으로 강의하는데, 이쪽은 시험의 목표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생산본부에 수업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수업하는데 9시부터 6시까지 수업하거든요. 딱 5일만 합니다. 한 사람 수강료가 120만 원입니다. 뭐 고용보험에 넣는 돈도 있고 회사에서 주는 돈도 있어서 와서 들으시겠지만, 나중에 실무는 내가 직접 공부하시게 되면 아마 우리 1년 학원비보다 더 비쌀 겁니다. 전혀 감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시험에 합격하는 위주로 공부해 나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좀 힘드시더라도 한번 따라오 주시고, 가끔 나한테 좀 무리가 되는 공부다 싶으시면 또 이의도 제기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볼 것 다 보셨기 때문에, 원래 이번 시간에 끝나야 되는 거죠? 이번 시간 마지막 시간이죠? 제가 제정신 안 했나 본답니다. 이거 수업 진도가 바빴는데 엉뚱한 이야기 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은,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이번 절차 보시면 수립하는 자는 누구만이다. 한 장짜리 보시는 겁니다. 특광시군만 수립하는 자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외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실 것이 승인과 관련되어, 특광은 직접 확정 수립하지만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는 누구의?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에게 승인 받는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리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바로 3. 관리계획 보십니다. 관리계획 별표 3개 놓습니다. 우리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한 2시간 넘게 함께 하셨는데, 이것 최근 3년 사이에 출제 경향 보게 되면 문제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뭐하는 법률이다? 집행하는 법률입니다. 그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이 주로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집행계획이라는 말 하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몇 년마다 타당 검사한다? 5년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 정비 보전이라는 말 보게 되면 개발 정비 보전과 같은 말은 뭐다?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입안 사셨죠? 특광시군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입안하며,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공람이란 말 찾으셨죠? 공람 추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하는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뭐한다? 공람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입안하면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 권한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원칙이 나오겠습니까? 예외가 나오겠습니까? 예외. 그래서 29회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시험에 냈습니다. 올해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심의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하면 끝에 지형 도면이라는 말 찾으셨죠? 지형 도면 작성은 누가 한다? 입안권자가, 고시는 결정권자가. 그 지형 도면이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
내용 찾았습니다. 양가를 1번 보게 되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입니다. 매년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행위 제한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지금 한 장짜리 보고 계십니다. 한 장짜리 보고 계십니다. 제가 한 장짜리 보라는 말 안 드렸습니까? 예. 행위 제한을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건폐율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제한을 시험에 다룬 적이 있거든요. 올해도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 매년 우리 시험에 하나 출제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가 함께 봐주십니다. 그리고 이번 용도 구역으로 개시수도,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올해 11월 달에 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1단계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시 그리고 즉시 지형도면 고시 밑에 3월 단기별 집행계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월 동원해 놓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2년 내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하던 것이 최근 법을 개정해서 3월 내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하도록 개정되었거든요. 올해 나올 겁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라는 말이 있고 매수 청구라는 말 눈에 보이시죠? 이것 작년에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고 한 최근 10년 동안 계속 나오는 게 매수 청구입니다.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10년 동안 나왔으면 매년 나왔으면 올해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해제 공고는 23회 때와 24회 때 두 번 달랑 냈습니다. 작년에 토지 소유자 해제 신청에 관한 문제를 냈거든요. 정답집은 아니었지만 나왔습니다.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고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과 관련되어서는 두 문제 이상은 꼭 나온다. 그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4. 도시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5.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이번에 완화 차시였죠. 100, 120, 150 찾지 않았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지정하는 것이고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무엇 수립한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1.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내용인 기반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리고 2번 보게 되면 완화란 말 찾지 않았습니까? 주차장 100%, 높이 제한은 120%,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완화한다는데 작년에 얘를 시험에 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1번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거나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구역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 그 생각해 주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6. 입지계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은 2019년 12월 말에 없어집니다. 작년에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두 문제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가로 6번과 관련되어서는 12월 말에 없어지는 폐지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올해는 시험에 낼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4번 효과 찾으셨죠? 여기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효력 발생일은 동그라미 1번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기득권이라는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미 획득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된다.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 정도 확인하시고 2번 타당성 검토 5글자이기 때문에 몇 년마다? 5년마다 그걸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38페이지 봐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각각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TX가 마성역까지 연결된다. 그 이야기는 광역도시계획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다산 신도시의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다음 개발 사업지는 원래 양정지구였거든요. 그 양정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예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계획이 바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개발 사업의 여건이 형성되게 되면 이제 실제 개발해야 되죠. 그래서 집행하기 위한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이고, 이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의되면 뭐한다?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뭔가 결정함으로써 집행할 수 있거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내용을 무조건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신 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그리고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양정지구, 아니 지금 알고 있는 다산 신도시, 그 다산 신도시 5년 전에는 마늘 밭이었다 하던데요. 마늘 밭이었다 하더라고요. 모르셨다고 하면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마늘밭이라 했기 때문에 마늘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마늘밭이었다고 하면 원래 개발 가능한 도시지역이었겠습니까?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은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거든요. 관리지역 아니면 아마 농림지역이었을 겁니다. 이곳에 다산 신도시란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마늘밭이었던 농림지역에는 개발사업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꿔야만 개발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용도지역은 최초 지정되거나 이후 변경될 수 있고, 그 변경되었을 때 뭔가 개발사업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집행은 뭐다? 개발, 정비, 보전. 그 개발, 정비, 보전 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지역 바꿔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구리와 남양주에 걸쳐 테크노밸리 예정지가 결정되었다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한테 들으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만약 그런 곳이라고 하면 하나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간에 해당되게 되는데, 그러한 곳은 아직 우리 다 못 보시지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거든요. 그 개발 사업을 위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이라 하면 그린 벨트를 말하는데 개발 사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규제 엄청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 지구 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 기반시설이라 하면 바둑판을 기반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집을 나와서 학원 오실 때 이용하셨던 도로, 주차장, 전기, 수도시설 모두 기반시설이거든요. 대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백화점은 아닙니다. 백화점 아닙니다. 그리고 공장은 아닙니다. 우리 학원은 아닙니다. 저 집이나 학원이나 백화점 등을 이용하기에 필요한,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뭐란다? 기반시설. 그래서 우리 기반시설 없이 생활하는 분을 가끔 TV에 보실 수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TV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처럼 일주일은 버틸 수 있다? 예, 하루 있다 올라오시겠죠? 전기수도 없이 그냥 밥 해먹는 거 보면 좀 힘들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좁은 도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생활하기 위해서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 있거든요. 그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하기로 결정하면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하기 전에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이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을 통칭하면 뭐다? 도시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기반설 중에 종합병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양주에는 종합병원 있다 없다? 지금 없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대신 이 종합병원도 특정 지역의 인구가 한 50만 정도 거주해야만 병원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생길 수 있거든요. 50만 되면 종합병원 절대 안 만듭니다. 각석이나 비영리 사업인데 병원 운영도 안 된다고 하면 만들 필요 없거든요. 종합병원 기반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의료원, 아산병원은 나라에서 만든 거다, 민간에서 만든 거다. 민간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종합병원 중에 분명 기반설이지만 민간이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 민간이 만드는 것에는 나라 예산 들어간 거 아닙니다. 대신 시립병원, 국립병원이라면 나라 예산 들어간 것이죠. 나라에서 만든 것이라면 걔를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요. 우리 제주도에 녹지병원이라고 하는 영리병원을 제주도의사가 허가 내줬다가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얘는 나라에서 만든 것이겠습니까? 민간이 만든 것이겠습니까? 민간이 제주도의사에게 뭐 받고 만들었다? 허가받고. 그래서 저 기반설 중에 개인, 사익을 추구하는 병원이 있다면 특광지원에 허가받아 만드는 것이고요. 나라에서 직접 만들고자 한다면 그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만들게 되거든요. 도시군 관리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을 통칭해서 뭘 한다?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해서 만든 시설이라 해서 얘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결국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말의 표현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원래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둘은 국토계획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만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 왕숙지구 만들어지게 되면 뭐 만들어지겠습니까? 왕숙지구 핵심은 6만 6천 세대입니다. 과천지구 핵심은 7천 세대 아파트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남에 교산지구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인천의 계양지구 다 아파트 만들겠다던데요. 여기 지구라는 말로 끝나게 된다면 그곳에 뭐 만들어진다? 아파트.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만드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저 아파트 한 1000세대만 만드시면 1000세대 만드시게 되면 집도 바뀌고 차도 바뀌고 다 바뀌시더라고요. 보통 아파트 한 세대 만들게 되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돈 남거든요. 그걸 이해관계인과 서로 쭉 나눠 가지시게 된다면 한 1000세대당 한 1000만 원씩 남기게 되면 그게 100억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한 20년 가까이 이 아파트 개발 사업 쫓아다니다가 성공하신 분도 있고 아직 한 몇 분 중에 한 10분 정도는 아직 쫓아다니는 분이 계시거든요. 성공하고 나면 전화번호도 바뀌고 전화번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저한테 매번 전화해서 뭐 물어보고 밥이나 좀 사달라고 하더만 성공하시고 나니까 전화번호 바뀌시던데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아파트 만드는 개발 사업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6번은 작년에 두 문제 시기는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이 6가지 사항을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38페이지에 교과서 38페이지 보십니다.
박스 속에 1번부터 6번까지 묶어 놓으시고 얘는 열심히 무조건 하자. 법정 성격 체크십니다. 그리고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차시였죠. 양갈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예외적인 위반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 볼 수 있는데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만 잠깐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는 원칙적인 위반권자입니까? 예외적인 위반권자입니까? 예외적 위반권자입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얘만 보고 아마 끝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대상과 절차입니다. 어딜 대상으로 수립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합니다. 그리고 저 특광시군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생략하는 도시는 없습니다. 만약 도시군관리계획을 생략하게 되면 기반설 없는 도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TV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기수도 없이 밥 해먹는다면 TV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 수도, 도로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략하는 특광시군, 도시군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10만 이하의 시군인 때 생략할 수 있죠. 생략 절대 못한다라는 것 확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해당 특광시군과 협의하면 인접한 특광시군에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죠.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라고 하면 그 집행을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은 위반권자가 위반하고 이를 결정하는 체계인데 우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계획을 수립할 때 무엇 했었습니까? 수립하고 승인 받았는데 저 수립이란 말과 승인이란 말이 위반 결정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구속력 없는 방향 잡아주는 계획인 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집행계획으로 구속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과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을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게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위반이라 하고 결정이라 표현하는 반면 구속력 없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립, 승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반과 수립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인 수립권자인 특광시군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우리 지금까지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위반하여야 한다. 얘가 같은 말이면 하여야 한다. 대신 예외적인 위반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라면 위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계획과 관계된 사항. 광역도시계획에서 GTX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겠다 했다면 그걸 실제 집행하는 계획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해야 되죠. 그리고 구리시와 남양주에 걸쳐 도로 만들고자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했다고 하면 그 도로 실제 만들고자 집행하고자 집행이 필요한 도시군관리계획 집행계획은 도의사도 위반할 수 있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가 수립한 상태라면 이를 집행하기 위한 계획도 국토가 위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 봐주십시오. 위반과 수립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 위반권자 특광시군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예외 국도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얘만 보고 오늘 끝나실 겁니다. 이번 위반 범위 찾으셨죠? 이것만 보면 끝나십니다. 위반 기준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1번입니다. 특광시군은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2번 찾았습니다. 특광시군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인접 주청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에 2번 찾으셨죠.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가로 해놓으시고 이런 경우라면 인접한 특광시군에 대해 입안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은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 대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생략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막말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취지 준하면 드립니다. 인구 10만 이하에는 전기 수도 없이 생활하게 한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파악해 놓습니다. 입안 기준은 크게 문제 없으시고 다음 주에는 4.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제한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공법 들으신 분은 제정신 아니시죠? 네, 옆에 계신 분들도 처음 시작할 때 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한 5분 뒤에 지난주에 했던 걸 2주 전에 수업 나왔던 것을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집에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처음 들으신 걸 안